오늘 업무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회는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금융감독원 박상원 부원장보님의 인사 말씀, 금융자문관님의 중소서민금융의 현안 및 시사점 강연, 그리고 저축은행 감독국 이길성 국장님의 2023년도 감독 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후 Q&A 시간이 약 5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를 마친 후 2부는 9층에서 4시부터 진행됩니다. 저축은행은 904호 회의실, 여전사 및 벤사는 9층 중회의실, 상호금융은 913-2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업무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박상원 부원장보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박상원 부원장보입니다. 2023년 금융감독원의 중소서민 부문 업무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금융회사 및 협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금융회사의 유동성 상황이 개선되는 등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금융회사를 둘러싼 금융경제 환경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PF 시장은 아직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SVB, CS 사태로 불안 심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등 실물 경제 회복이 더딜 경우 PF 대출뿐만 아니라 서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가계 대출도 부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중소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금융회사는 향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 및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대내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한 업무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방향으로 중소서민금융 부문의 2023년도 금융감독 업무 및 검사 업무는 첫째,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둘째, 서민 및 취약차주 지원 및 포용금융을 강화하며 셋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업무를 혁신하는 한편 마지막으로 내부통제제도 선진화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2023년도 감독 검사 업무 세부 내용은 잠시 후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건의사항은 적극 설명해 드리고 향후 감독 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원장보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이규복 금융자문관님께서 중소서민금융업권 주요 현안 및 시사점에 대해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규복입니다. 오늘 저는 중소서민 금융업권, 저희 업권의 주요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문관으로 있기는 하지만 오늘 발표 내용은 과거에 이제 중소서민금융업권 연구를 제가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연구에 대한 저의 개인 의견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우선 좀 전에 박성원 부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저희 업권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상당히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시경제 여건은 다들 아실 테고요. 특히 이제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맞이해서 무엇보다 대출 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여건의 이제 주력인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들의 대출 규모를 보면 작년 말에 이제 전월 말 대비로 축소하기 시작을 했고 이런 현상이 사실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처음 발생한 현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더군다나 유사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체감을 하시겠지만 신용 위험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대출형텐 서베이 최근 결과를 보면 저희 여건의 신용 위험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연구 결과들을 보더라도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높아지면서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테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체감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예측입니다. 최근 연구원 자료 같은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잠재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이후에 설령 위기가 좀 잦아들어서 경기가 반등을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나아가 저희 이제 중소금융업권이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회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 경우에는 전국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좀 하회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 경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서 이러한 지역들은 더욱더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라는 게 단기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 현재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저희 업권의 이제 화두는 당연히 리스크 관리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몇 가지를 적어놨지만 어느 부분 할 거 없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여신 관련 리스크가 필요한 상황인데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높은 예금금리 적용이라든가 여전체 금리 등으로 인해서 조달 비용도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이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는 잠시 후에 국장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다음 부분인데요. 이러한 이제 어떤 거시적 금융시장적인 환경 측면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 중소서민금융업권은 매우 중요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제 세 가지 환경 변화가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업권 간 경쟁 심화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서 지속되면서 업권 간 영역이 허물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이제 은행 업권에 대한 수익에 대한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은행을 둘러싸고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과 유사하게 예금, 대출, 결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저희 업권이죠. 그러므로 은행의 대출이나 예금에 대한 경쟁 강화는 결국 저희 중소서민금융업권의 영업입지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대출이 위축되는 시장에서는 보다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출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이라면은 경쟁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가겠지만 현재와 같은 시기에서는 타업권과의 경쟁이 저희 중소서민금융업권의 대출 시장을 잠식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출의 이제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의 악화 가능성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형 금융회사들이 영업 대상 범위를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소서민금융업권에 있던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그런 고객들이 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 업권이 이제 현재와 같이 동일한 영업 행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더욱 고위험 고객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제 리스크에 보다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저희 업권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권 간 경쟁 심화뿐만 아니라 다들 느끼겠지만 디지털 전환이라는 부분도
저희 여건의 어떤 근본적인 장점에 다른 여건이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건의 이제 근본적인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해당 지역이나 산업 등에 대한 물리적이나 정보적인 접근성, 뭐 카드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범위한 가맹점 네트워크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지털의 발달은 결국 이러한 장점들을 대부분 사라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저희 여건도 역시 사회적 공헌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요 밑에 이제 한국은행 자료 그림을 보시면은 최근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신용 사이클이 이제 실물 사이클보다 상당히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저 끝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실물 경제에 비해서 금융 여건 상황이 이제 양호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저희 여건 역시 상생에 대한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전국적인 경제가 아니더라도 지역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지역 서민금융회사들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뭐 최근 일부 권역에서는 뭐 신규은행 설립에 대한 요구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역 경제에 대한 금융 업권의 역할 요구에 기인하고 있지 않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처럼 저희 업권은 현재 리스크 관리와 함께 장기적인 입지 위축 위험이 있으면서 사회적 공헌 니즈에도 충족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저희 중소금융회사들은 자신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타겟 고객층, 로얄 고객층을 마련을 해서 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남들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요즘 은행 촉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특화은행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태생상 어떻게 보면은 그 특화된 영업이라는 것은 저희 중소금융업권이 담당해야 될 주된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해외 사례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방카 에티카 사례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상호금융주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과거에 몇 번 소개가 되었던 협동조합은행이고, 최근에 이제 ESG 이슈가 부각되면서 보다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가운데 뭐 표를 언뜻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 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재무평가 외에 사회적 환경적인 영향을 이제 평가하는 이제 임팩트 에피타이트 프레임워크를 두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사회적 환경적인 영향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신용을 제공할지, 어느 정도의 신용을 제공할지를 결정을 하고요. 나아가서 이제 그 해당 신용심사 정보를 중소기업한테 제공해서 이용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중소기업들은 설령 자신들이 이제 ESG 경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평가하거나 이제 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가능하도록 이제 은행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아가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은 대출처를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은행에 출자하거나 저축한 사람들과 자금을 지원받은 조직 사이에 신뢰의 관계를 형성시키고 있는 그런 이제 은행 사례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이제 일본의 그 지역은행인 이제 후쿠오카 지역은행 그룹 사례인데요. 이 지역은행 그룹은 이제 지역 경제 발생을 통해서 그 은행 그룹의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어떤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겠다. 그런 거를 이제 경영 계획의 기본 방침으로 제시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은행이고요. 그래서 지역의 과제나 요구를 파악해서 아무래도 담보나 보증 대신에 사업성 평가를 통해서 신용을 제공하고, 단순히 이런 금융뿐만 아니라 경영 과제를 해결하거나 비즈니스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 그룹의 조직을 보면은 창구에 금융 영업뿐만 아니라 법인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두고 다양한 지역의 외부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영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신용 외에 자신들이 이제 어떤 경영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개선을 했는지 그런 성과들을 공개를 해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얻어내고 있는 그런 은행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중소서민금융회사들도 뭐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겠지만 이처럼 이제 금융회사와 자신들의 이제 로얄 고객층, 타겟 고객층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지속 가능한 영업 모델들을
보다 이제 심도 있게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축은행은 이제 지역 자신들이 이제 영업구역 해당하는 지역과 상호금융은 출자 목적에 맞는 타겟 조합원과 빅카드 캐피탈은 이제 자신들이 취급하는 주된 사업과 카드사나 벤사는 이제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영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업권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여기 계신 이제 감독 당국과 중앙의 이제 협회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필요할 텐데요.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는 이제 특화된 심사 평가나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줄 필요도 있을 것이고, 뭐 앞서 뭐 보여드렸듯이 어떤 이런 금융회사들이 성과나 영향력을 공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공시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이러한 차별화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공시 체계를 지원해주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나아가 아무래도 중소서민금융회사의 힘만으로는 이제 고객의 성장을 지원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자체를 포함해서 뭐 다양한 지역, 중앙의 유관기관들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독원이나 협회, 중앙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협력을 지원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나아가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들의 이제 금융회사들의 성공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거를 조성해서 성공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인데요. 저희 업권이 현재 이제 어려운 여건을 넘어서 차별화된 영업을 통해서 지역과 사회의 어떤 단순히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넘어서서 상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업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규복 금융자문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감독국 이길성 국장께서 2023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감독 검사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저축은행 감독국 이길성 국장입니다. 네, 2023년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검사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먼저 중소서민금융 부문의 주요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최근의 영업 환경 및 리스크 요인, 그리고 2023년 금융감독 검사 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소서민금융 부문 현황입니다. 네, 9월 말 개수입니다만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모두 최근까지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여 총자산이 1214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자본 비율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업권별로 조만간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영업실적 자료가 있어서 여기서는 간략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 환경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내 경제 여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우선 고용을 비롯한 경제지표 호조와 예상을 상회한 물가지표 등에 따라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긴축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등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움직임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 환경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PF 대출 부실화 및 일부 여전사의 유동성 악화 가능성과 함께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출 위축, 내수 둔화로 인한 실무 경기 부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우선 3고 복합 위기에 따른 건전성, 유동성 악화 우려입니다. 부동산 PF 대출, 다중채무자 등 취약 부문 중심으로 부실 확대로 인한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시장 불안으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서민금융회사의 주 거래 고객인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 증가와 대출 축소 우려입니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취약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조달금리 상승과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른 대출 축소도 심화되고 있어 중소서민금융회사의 서민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요구입니다. 금융환경이 디지털화되면서 금융업권 간, 지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 중소서민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반면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로 인한 디지털 뱅크런 우려 등 영업환경의 변동성 및 각종 사고 위험도 증가하여 충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 등에 따른 금융부문 신뢰 하락 우려입니다. 횡령, PF대출 등 고위험 업무 관련 사고, 금융질서 저해 행위 및 부당 불건전 영업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철저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 운용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업환경 변화 및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여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금융감독 검사 방향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도 금융감독 검사의 기본 목표는 중소서민금융회사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서민 취약차주 지원 및 포용금융 강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업무 혁신, 내부 통제제도 선진화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관련하여 먼저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 연체율 선행지표를 통해 가계대출 취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최근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단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는 한편 PF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동성 부족 우려가 있는 여전사의 컨티뉴시 플랜 운영 현황도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소서민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기상황 분석 등을 통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 여전사 등을 조기 식별하고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여전사에 대해서는 ALM 관리 실태 점검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상호금융의 경우 24년에 시행 예정인 부동산, 건설업,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에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서민 취약차주 지원 및 포용금융 강화 관련하여 먼저 금융소비자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 방안의 이행을 완료하고 대출금리, 수수료 산정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장기적으로 금리 경쟁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 취약차주에 대한 포용금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지원 채권의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 등 연착륙을 지원하고 금융위 등과 함께 햇살론, 중금리 대출 확대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고령 금융소비자 등을 위한 프리뱅킹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업무 혁신 관련하여 먼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전자금융 사기 방지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입니다. 매년 검사계약 수립 시 정기검사 대상을 금융회사에 사전 안내하고 검사 연장 시 미리 서면 통보하는 한편 비조치 의견서의 신속한 처리, 업무보고서 간소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여전사의 경우 신규수석 금융회사 등록심사 개선 방안에 따라 합리적인 등록 업무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소서민금융부문 업무혁신 로드맵과 관련하여서는 지속적 순차적 이행을 통해 혁신 추진 과제를 책임감 있게 이행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제도 선진화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먼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PF대출 등 취급 시 직무분리, 자금인출 요청서 위변조 방지책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여전사는 중고차 금융 취급 시 자금집행통제장치, 강화된 확인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상호금융의 경우는 감사조직 운영 내실화, 대기관 예치금 이체 시 책임자 승인 의무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질서 저해행위 근절 및 부당 불건전행위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당 대출 모집, 여수진 상품 불안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 계열회사와 관련된 편법 자금 지원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금융감독원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길성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이 따로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은 1부는 이걸로 마치고 곧 이어 2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부는 9층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간단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후 4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오니 저축은행 업권 참석자께서는 9층 904호, 그 다음에 여전 쪽 참석자께서는 9층 증회실로, 상호금융 업권 참석자께서는 913-2호실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